안녕하세요. 정당한 안봉TV 김국장입니다. 예고해둔 대로 오늘은 대장에 발생한 암이 상피내 암이냐 아니면 악성 종양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장은 정식 명칭이 아니고요. 일단 대장은 충수, 결장, 직장을 모두 합한 부위를 말합니다.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이제 내시경을 하고 용종 폴립을 제거한 후에 의사가 그 폴립에 대한 조직 검사를 기초로 대장암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 대장 상피내암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대장의 양성종양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암으로 진단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의사가 대장암으로 진단했지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상피내암에 해당한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가 대장 상피내암이라고 진단하고 혹은 심지어 대장의 양성신생물로 진단한 경우에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형태분류를 보면 악성종양, 암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대장암과 관련된 분쟁의 대상이 되는 암종은 선암종이라는 종양입니다. 영문으로 아데노카르시노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선암종에 대해서 상피내암이다, 암이다 라는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암종, 아데노카르시노마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형태분류를 설명하면서 예를 든 종양이 아데노카르시노마였습니다. 그 형태분류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가운데 선종, 비정형적 선종, 상피내 선암종, 선암종, 전이성 선암종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형태분류 번호가 있고요. 그 형태분류 번호 중 마지막 5자리째 숫자 슬래시 이하의 숫자를 보면 슬래시0 양성신생물을 뜻하고요. 이 양성신생물은 이제 확산의 능력이 없는 그런 종양을 말하고 슬래시 1은 경계성 종양을 말합니다. 의미는 아리까리, 양성인지 악성인지 아리까리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슬래시 2는 상피내암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 3은 악성신생물, 암으로 분류되어 있고 슬래시 6은 전이성 신생물, 2차암입니다. 2차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에서 보면 이렇게 선암종을 경계성, 상피성, 악성, 전이성 전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상피내암과 악성 종양을 구분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방송이나 포탈, 유튜브 등을 보면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분들이 대장암에 관한 보험금, 대장 상피내암에 대한 보험금 등을 말씀하시면서 대장 상피내암과 대장암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 대장에 발생한 선암종이 어느 정도 침입했는지 침범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말씀들 하고 계시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로 대장에 발생한 선암종이 암이냐 아니면 상피내암이냐의 판단 기준을 종양이 침범한 정도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장의 구조를 보면서 침범의 의미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대장의 구조가 적혀 있습니다. 상피세포층, 바로 밑에 붉은 선으로 기저막, 그 다음에 점막 고유층, 점막 근층, 점막 하층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 다음은 점막 지방층, 그 다음에 이 근육층,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곱창을 뒤집은 상태를 생각하시면은 보다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곱창을 뒤집었을 때 맨 바깥에 맨돌맨돌한 부위가 상피세포층입니다. 실제로 맨돌맨돌해 보이지만은 이 현미경으로 보면은 아주 굴곡이 많은 구불구불구불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점막 고유층이 있고, 근데 기점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점막의 기능은 이 상피세포층에 발생한 종양이나 질병 이런 것들이 종양 등 질병들이 그 깊게 침윤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방어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점막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기점막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상피내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회자되는 내용들을 보면 상피내암은 상피세포층에서 발생한 암이 아직 기점막을 침범하지 못한 상태, 그 다음에 악성종양은 종양이 기점막을 침범해서 그 주변 조직으로 침범한 상태라는 내용으로다가 주로 설명들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뭐 별론이지만 보험에는 대장 점막내암을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 대장 점막내암은 상피세포층에서 발생한 암이 아직 점막 하층까지 이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일반암에 비해서 조금 적게, 아니 많이 적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에요. 일반암 보험금의 한 10%, 20%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사분들도 대부분 종양이 어디까지 침범했는지를 기준으로 상피내암과 악성종양, 암을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이 종양이 얼마나 침범했는지, 침범 정도를 가지고 이 종양을 분류하는 방식이 실제 있는데, 이 방식이 미국 암연합위원회 AJCC라는 약어를 쓰고요. 거기서 만든 TNM 분류라고 있습니다. 이 TNM 분류가 종양이 얼마나 침범했는지, 그 다음에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 원격 전이가 있는지를 가지고 암의 그 상태를 판단하는 거고, 여러분이 흔히 접하는 0기암, 1기암, 2기암, 3기암, 이게 TNM 분류입니다. 그럼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상피내암과 암을 구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든 기준이 아닙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종양학 국제질병 분류라고 해서 암을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 또한 계속 그 임상의 기록들을 살펴가면서 임상의 정보들을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종양학 국제질병 분류에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우리나라에서 작성한 것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상피내암과 경계성 종양, 그 다음에 악성 종양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확한 표시가 없으니까 그 원본격이 되는 종양학 국제질병분류는 상피내암과 악성 종양, 암을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익숙한 코드들이 있어요. /0, /1, /2, /3. /0은 확산을 위한 잠재력이 없는 종양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변 조직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냥 풍선처럼 밀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는 영문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실치 않은, 이 정도로, 아니면 불분명한,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를 보면 카르시노마 인시추, 인트라에피테리얼, 난 인바시브,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 파괴적으로 번식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 자리에서만, 그 종양이 발생한 그 자리에서만 자랄 경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대장의 구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점막층을 뚫지 못하고 뚫을 능력이 없어서 상피층, 상피세포층에서만 횡으로 플랫하게 자란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악성은 성장하면서 주변 조직을 침범할 경우, 즉 쉽게 말하면 인체 내에서 성장하면서 주변 조직을 뚫고 계속 성장하면서 뭐 옆에 부위로 확산도 하고 다른 부위로 전이도 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종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종양학 국제질병분류에서 상피내암이냐 경계성 종양이냐 암이냐를 구분한 기준은 종양이 어느 정도 침윤을 하고 있느냐라는 성장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종양이 인체 내에서 성장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성장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피내암은 그 기점막을 뚫지 못하고 상피층에서만 확산하는 암을 말한다는 것이고, 악성 종양은 그 기점막을 뚫고 주변 조직이나 다른 부위로 확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양을 악성이라고 분류하겠다, 이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종양의 어떤 행동 양상, 그다음에 행동 양상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임을 명확히 한 조항이 그 종양학 국제질병 총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ICD-5가 종양학 국제질병 분류입니다. ICD-5는 질병의 단계나 진행을 코드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해박적 부위와 형태학 코드화 체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 암연합위원회의 TNM 분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암보험에서 암의 분류 기준으로 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또한 이 종양학 국제질병 분류를 근거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라면 적어도 보험에서는 종양이 얼마나 침윤했는가를 기준으로 상피내암이다 아니면 암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장에 발생한 암이 상피내암이다 아니다를 둘러싼 분쟁으로 저희한테 의뢰되셨던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진단서에 횡행결장 상피내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단 코드는 D01 써 있고요.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면 아데노카르시노마 웰 디퍼런티에이티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의 병명은 아데노카르시노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선암종에 대한 형태분류 번호, 여기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데노카르시노마의 형태분류 뒤에는 /3이 붙어 있었습니다. 악성종양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횡행결장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을 했고요. 종양이 어느 정도 침윤을 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도 이 의사 선생님이 상피내암으로 진단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례자분도 저희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형태분류에서 종양의 분류 방식과 또 약관에 기재된 암에 관한 약관의 해석 원칙에 기해서 적어도 보험에서는 암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주장으로다가 암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비슷합니다. 한번 볼게요. 진단서에 보면 결장의 제자리 암종, 그 다음에 진단코드 D01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에도 종전 사례와 동일하게 아데노카르시노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례에 있어서도 종전과 같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부의 분류와 관한 원칙과 약관의 해석 원칙에 기해서 암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암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분들은 이 선암종에 대해서 종양의 침범 정도를 기준으로 상피내암이나 암으로 구분하여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장의 양성 신생물로 진단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사분들의 진단이 틀렸다거나 오진이라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은 치료를 한 의사의 고유의 권한이고, 또 의사분들은 진단을 할 때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분류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분들은 이 선암종에 대해서는 TNM 분류 방식이나 아니면 관련 학회의 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부분을 합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험회사는 지들이 작성한 보험 약관에 이 약관에서 암이라 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이라고 스스로 적은 이상 그 해석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 기준을 따라서 암인지 아니면 상피내암인지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실상 이런 사례를 접하고 보면 보험회사는 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고 나발이고 별로 개의치 않고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핑계로 또는 의사가 암으로 진단한 경우에는 침윤이 얼마나 정도로 했냐를 확인해야 된다며 의료자는 뭐 이런 걸 요구하면서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제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원칙적으로 보험에서는 상피내암과 암을 구분하는 기준은 종양의 침범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양이 인체 내에서 자라면서 보이는 행동 특징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고 있고, 두 번째, 보험에서는 발생한 종양이 암인지 또는 상피내암인지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치료를 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의 진단명보다 조직검사 결과지에 기재되어 있는 병리학적 진단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 번째, 치료를 한 의사분이 상피내암이나 양성종양으로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에서 암의 분류 기준으로 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그 분류 기준상 암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의사가 암으로 진단한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암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가 암이 아니라고 진단한 경우에도 한국표준질병의 분류상 암으로 해석될 종양도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하나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 이후 가입한 보험부터는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을 기준으로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20년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진성 보험금분석센터는 여러분들이 받은 진단이 보험에 적합한 진단인지, 정당한 암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아무 비용 없이 무료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거절 주장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암 등 어떤 진단을 받았든 간에 일반암 보험금 전부를 받지 못한 경우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보험증권 단 3가지만 제공하시면 추가로 청구할 보험금이 있는지 아무런 조건 없이 확인해 드립니다. 단 한 번의 확인만으로 때에 따라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추가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암보험금 아는 만큼 정당한 보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장에서 발생한 종양에 대해서 상피내암이냐 암이냐에 관한 분쟁에도 말씀드렸고, 그 구분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아 고지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암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분쟁이 빈번하게 저희에게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실제로 그들의 주장이 합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암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로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서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부당하고 억울한 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과감하게 눌러주세요. 정당한 안보원금TV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